자, 일단은 뭐 매매 따라하기 반의 기준에서의 계좌 수익 범위가 25%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제 마감 동시 호가에 매매 따라하기 방에 계신 분들은 전부 절반을 HPSP를 차익 실현하신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또 깜빡했어요. 깜빡해갖고 모의 계좌는 또 이 마감 지나고 나서는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살짝이라도 강세를 띄고 출발하면은 또 윤정도만 수익 조금 더 났는데 조금 더 놔도 돼요. 모의 투자 이 개념은 자 지금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유튜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영상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황에 대해서 장중에 못 해드렸던 거, 시황에 대해서 또 종목 AS도 또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VIP 방 회원님 AS 전략까지, 그리고 CPI, PPI에 대한 해석. 이번에 이제 CPI 발표됐으니까 CPI 해석 하나 잘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어제 오늘 0% 또 발생이 되더라.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사실상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준 자산 규모가 1조 달러인가요? 얼마를 넘겼다는 거야? 그런 내용도 있었고 7천만 원을 넘겼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내용과 함께 이제 우리기술투자가 장중에 상한가 가고 하나투자증권이 20% 중반 올라오고 다 좋아.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그 해석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CPI 발표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다고 난리가 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이냐면 CPI라는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소폭 넘겼어. 소폭. 어제 장중에 그걸 악을 써서 교육을 해드렸고 소폭 넘겼는데 오늘 저쪽에 우리 박사님, 경제학 박사님, 예민수 박사님 오셔가지고 또 야간 미팅 잠깐 하실 텐데 오시면 또 저는 이제 거기서 악을 쓰겠죠. MTN에는 바보 같은 녀석들도 나오고 헛소리한 거 아닙니까라고. 아니 CPI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때에도 시장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였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에 지금 예상치 살짝 넘겼다고 눌렸는데 그 CPI가 예상치를 넘겼다는 건 소비자 물가지수가 강했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가 강했다는 거고 소매 판매 지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지표 자체가 좋다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지표 자체가 좋은데 어떻게 성장주가 무너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좋은데 나스닥이 1.8% 조정을 받으니까 나스닥을 못 샀던 사람들이 악을 쓰고 이거 봐라 시장 붕괴된다, 깨졌다. 뭘 깨지고 붕괴되나? 폭등 랠리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목에서 다시 돌려놨고, 다우지수, S&P 500 지수 전부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에 중국 증시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10시 반에. 항생지수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어. 그런 얘기하는 애들 옆에도 가지 마세요. 글로벌 시장이 1도 연동이 안 되는 걸 왜 봐. 거기에 대만 가권지수도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어요. 유럽 마찬가지. 그 흐름 속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위로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그럼 엔비디아하고 연동되는 쪽이 누구니? 라는 것만 해석하면 돼요. 뭘 그렇게 어려워? 결론적으로 그 해석과 함께 이렇게 긍정적인 지표의 기준이라면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다. 한쪽에서 뭐라 그래, 얼빠진 친구들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고 조정을 받아. 그런 얼빠진 얘기하는 친구들이 지금 KBS에서도 경제 전문가라고 나와. 경제 평론가라고. 이번에 미팅할 때도 건의를 했거든. 그건 아닙니다라고. 왜 그런 분들을 쓰시죠라고. 아예 교수님을 모셔오든가 아니면 애널리스트 센터장님을 모셔다가 얘기를 해야지. 아니 금리가 가장 경제학 논리상 가장 기본적인 게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경기를 부양한다는 얘긴데 경기를 부양할 정도로 지금의 금리가 실적 대비 너무 금리가 높아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너 힘드니 더 이상 힘들어? 그러면 이제 부양해 줄게. 그럼 그때부터 시장은 붕괴되기 시작해서 바닥금리까지 오고 추가적인 유동성을 제공해 줄 때 그때 시장은 돌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금리의 정점이죠. 정점에서 여기서 더 이상 금리는 올리지 않아도 돼. 왜? CPI가 지금 7%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6.5까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려도 되는 위치야. 다만 금리 낮추는 거를
굳이 안 낮춰도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금리를 안 낮춰줘서 시장이 조정받아.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금리 안 낮춰서 지금 글로벌 시장이 신고가 내린 거지. 정신 이상한 애들은 작년부터 그러잖아요. 올해 뭐 1월부터 금리를 낮추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서. 그 내용에 전체 100이면 1, 2%의 소수 의견이 데일리 시황에 나오는 건데 그걸 주워 듣고 나서 방송에 또 떠들어대니까 이게 생산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어? 우리만큼이라도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윤정도 말씀 얘기 드리는 말씀을 잘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 대처가 돼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 안 해서 시장이 못 가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금리가 고공행진을 할 때에만 시장은 폭등이 나옵니다. 나중에 금리 전략에 대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 무료방 공지사항에 보시면 금리부터 해서 유가부터 해서 전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 1% 빠졌죠. 근데 어제 메타방의 수익률은 또 플러스가 또 났잖아. 계좌 수익률이. 예? 왜? IT 집중해서 어제도 그 HPSP 어떻게 했어요? HPSP 오버나이트 한 거 거기에 추가적으로 매수 한 번 더 들어가서 전량 매도로 현금 다 확보하고 오늘 갭상승 나와서 좀 아쉽다 했는데 바로 밀려버리죠. 밀려서 차익 실현한 단가 평균 61,800원 차익 실현한 단가보다 더 밑에 얼마 6만 원 이하에서 또 사서 오늘 절반 차익 실현하고 시장을 잘 보니까 그래요.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못 샀어. 못 샀지만 얘기를 했어. 어제도.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 자금이 여전히 쏠릴 거다. 지표가 부정적이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급격히 낮아져서 급격히 밀려 내려가서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그래서 금리를 진짜 낮춘다면 이건 끝난 거예요.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 조정 나누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잠시 일시적으로 뭐 야 금리 낮춘다 갖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네 무너진다고. 정확히 2007년 9월에 금리를 낮췄습니다. 얼마 만에? 2006년 6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 미국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마지막 금리 인상 그리고 2007년 9월에 금리를 낮춥니다. 왜? 서브프라임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서브프라임 문제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2008년부터 1, 4분기에 베어스턴스 5대 IB 베어스턴스가 무너지고 망하고 리먼 4위 망하고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고 그러면서 바닥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 낮추고 1년간 폭락입니다. 시장 지수가 반토막 이상 내려가요.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금리를 지금 안 낮춰주는 게 가장 좋고 안 낮춰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안 낮출 정도로 지표가 긍정적인 게 좋고 그 다음 범위는요. 연준의 의견 존중해 주시고 연준 위원들이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인데 다들 그분들 논리를 어디 건방지게 그것도 아닌 것들이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안 돼. 지금 HPSP 15,000주 매도 잔량 쌓이는데 저거 소진된다고 봅니다. 뭐 어젠가도 그랬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요. 고금리의 기준에서는 성장주가 가는 거예요. 고금리가 유지돼도 경제 지표가 무난할 정도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IT 쪽 이런 쪽에 성장주 쪽에 자금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금리가 이탈되는 시점, 고금리가 무너지는 시점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저PBR주 시장이 무너져도 자산 가치가 있어서 내 자산이 훼손되지 않을 종목이 방어가 되는 거예요. 오르는 게 아니라 방어. 저PBR주는 방어의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형성이 돼 있지만은 일반 지주사 LG, LS, 뭐 GS, 두산, SK 이런 지주사의 사업이 없는 지주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것을 저평가로 인식을 설정 잡지는 않아요. 사실은 경영 투명성의 기준을 잡는 거지. 아유 됐어 뭐 장 좋은데 뭐 그따구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남들이 장이 어려운 거지 우리가 장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볼까요? 우리의 포트폴리오 11월 달 포트폴리오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29.4%의 수익이에요. 2월 달 포트 오늘 자동차도 무너지고 해서 좀 어제보다 수익률이 줄었겠지만 LG화학이 탄력을 줘서 그래도 13.45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악을 쓰고
설정을 해드렸던 범위가 요거란 말이에요. CPI 뭐 다 설명드렸고 11월달 포트가 이거고 종목이랍시고는 4개 있어. 10월 말에 시장이 너무 깨져서 걱정 마세요. 그렇게 힘드시면 압축하세요 그랬더니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셔갖고 야 압축을 하는데 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LG화학을 사러 그러니 근데 그렇게 압축을 해놨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돼버렸죠. 이제는 시장 15% 오를 때 우리는 더블 수익. 마찬가지예요. 1월 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2월 포트폴리오입니다 라고 설정을 해드렸죠. 그 계좌가 시장 어제까지 기준에 4.94 올라와 있어요. 1월 달에 너무 많이 깨져서. 식사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차분히 식사 제대로 하시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2월 달에 기준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린 종목이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LG화학 15%, 삼성전기 10%, 한미반도체. 저 물 한 통만 주시고 가세요. 그 손익 범위가 13.69란 말이에요. 시장 오늘 눌려서 5% 미만 상승률에 13.69인데 우리는 전일 대비 LG화학 15% 비중의 LG화학이 좀 움직임을 줘서 또 45% 비중의 하이닉스는 속상한 거지. 못 가서 속상한 거지. 겐 보합이어서 현대차의 낙폭 한미반도체 5%잖아요. 한미반도체는. 그 낙폭의 카바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3.45%가 이해되세요?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체가 이게 만약에 금리를 낮추고 시장이 깨질 시장에 흐름에서 금리를 낮추면 시장 깨진다니까. 금리를 낮추는 순간 시장을 방어해야 되는 거고 그 기준으로 설정됐을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그럼 뭐예요? 저 PBR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 PBR주 그럼 지금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일단 시장은 무조건 3,300을 넘긴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이 3,300 못 넘기겠어요? 100% 넘기지 100%. 안 그래요? 그리고 생각난 김에 오늘 말씀드리면 지금 라이브 방송 쪽에 너무 죄송하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내일부터는 제가 안 까먹고 방송을 끊었다가 라이브 방송을 다시 킬게요. 그러면 아마 접속이 그대로 돼 있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라이브 방송 인원이 그래도 더 많으시니까 그쪽에서 방송을 만약에 듣고자 하신 분들은 더 들으실 수 있도록 마감 방송의 기준에서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5시 40분에 한다든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는 저 PBR의 종목군들도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시장 위로 가니까. 다만 이 고금리의 고금리를 이겨내고도 지표가 저렇게 긍정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범위에 금리 인하는 뭐 4분기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설정이 된다면 성장주에 집중해야 된다. 그거는 윤정두의 주장이 아닌 실질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이다. 미국 증시의 폭등, 대만 증시의 신고가 랠리에 나온 이유는 대만 증시 쪽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주 비중이 최고 높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못 갔네, 하이닉스가 뭐 못 갔네. 하이닉스 오늘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었다고. 꼬리 달려서 짜증스럽지만 삼성전자 작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장 대비 2배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잡으면 시장 대비 10배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못 가는 종목입니까? 에? 거기에 나머지 한미반도체, HPSP 이러한 반도체 소부장 쪽의 초강력한 시세의 흐름. 그 기준들을 놓고 보시면 그 기준들을. 오늘 기준에서도 우리도 실패한 종목도 많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실패지. 검색에 떴어도. 어제도 필요 없고 오늘만 놓고 볼까요? 오늘만 놓고 보시면은 오늘 종목의 기준이 뭐야? 오늘 종목 뭐 어떤 거 사라 그래서 HPSP, 제주반도체, 두산로보틱스, 현대차, 하이닉스. 현대차는 음봉 떨어져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음봉이더라도 추세 매매를 하니까 24만 원에 매수해 드렸고 딱 그 자리야. 24만 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했고 최대 폭은 얼마까지? 23만 원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가격 조정이 급하게 오기보다는 기간 조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얘만 빠졌나? 신고가 찍고 얘는 눌리고 거고 시장은 갈 것 같이 하더니 눌린 거고. 두산 로보틱스 뭐 오늘 나쁘진 않았고
매매 사인 문자로 나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HPSP는 강력 매수 사인 나갔고 제주반도체는 관망 기준에서 어제 잡아드리고 오늘 변동이 위쪽에 있었죠. 저 흐름 속에서 카카오가 59,100원에 처음 떴어요. 지금 59,200원으로 끝났는데 수급 뭐 좀 더 보겠지만 상상을 초월하겠죠. 어? 저 종목군들 기준에 61,000원부터 해서 카카오 매수사인 드리고 또 분할 매수 잡아드리고 그리고 주력의 기준 아니 5%야 5%. 응? 우리 주력 포트에는 현재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해석도 잘해드렸죠. 연매출 8조 돌파했다. 근데 성장성은 이해를 해도 영업이익의 기준은 제한 쪽이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까지 전부 해석을 잡아드렸고 HPSP입니다. 59,900원입니다. 응? 그러면 6만 원에 샀어도 오늘 3,000원이니까 이것만 해도 5%예요. 오늘 수익이. 오늘 수익이. 근데 매매 따라하기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매도 체결한 부분이 하이닉스에서 손실이 나왔어요. 하이닉스 편입을 했다가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체결된 매도 물량을 그대로 어디다 샀어요? HPSP에 샀습니다. 근데 매매 따라하기 방은 하이닉스 얼마에 손절을 했죠? 15만 원에 손절을 합니다. 14만 9천 원, 14만 9천 원 수준에. 그리고 얼마에 매수를 하죠? 61,600원이 아니라 61,300원에 매수합니다. 매매 따라하기 실질 매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뭐 결론은 어찌됐건 실시간 잔고 기준에 얼마? 오늘 종가 기준에 1억 2,500만 원이 계좌 기준입니다. 그러면 1억 계좌 기준에 얼마예요? 25% 수익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마감의 절반을 마감 종가에 63,100원에 매도를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모의 계좌 매도를 안 때려버렸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내일 결과가 이제 뭐 떠서 시작해서 제 계좌가 좀 더 유리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응? 결론적으로 저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 절반을 제가 더 갖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제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된다 해도, 전혀 1개월 20%의 목표 주가는 13거래일 만에 11거래일 만에 달성이 됐고 그건 청산이 됐고 2개월 목표치 50%는 이제는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지. 예? 25%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20% 조금 넘기면은 50%가 되고 그럼 2개월 안 걸린다고 이번 달 아니면은 뭐 50% 채워지겠죠. 그리고 나서는요. 그러고 나서 뭐 100% 기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오셔서 보시고 HPSP, CPI, HPSP 하루 이틀 올렸냐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찾아오시란 말이에요. 공식 홈페이지. 그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지금 24년 2월 포트폴리오가 15%예요. 조금 전에 보실 때 얼마 13.4였죠. 이틀 조정받고 나서도.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으로. 이거를 무슨 뭐 문자반으로 가셔가지고 혼자 또 막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마미님 포트폴리오 이제 전략 설정을 해드릴 텐데 마미님 같으신 경우도 자산 규모가 꽤 크세요. 그러면 마미님의 성향상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VIP 방에 뭐 2+3 만약에 이번에 가입을 하셨다면은 자 해석해 보자고. 2+3를 가입하셨는데 예를 들어서요. 2+3를 가입하셨다. 맞나요? 그러네. 2+3 가입하셨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게. 5달을 뭘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야? VIP 방에서 이거 어떻게 매수하는 건가요? 질문 당연히 주셔야지 과금을 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수익이 목적이니까 VVIP 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전략 설명을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들으시든 접속하실 시간이 없으시면 접속하실 시간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서 즉흥적으로 대답을 들으시든 그렇게 가야지. 또 한 가지는요. 나도 메타반에 들어오고 싶어요. 매매 따라하기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방법이 없는데 다만 오늘 그 가입하신 지 3일 되셨는데 질문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뭐냐면 오늘 3일 되셨는데 이제 오늘에 와서 이제 좀 시간이 되셨는지 오늘 문자 나간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부 이거 매수할까요? 더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이닉스 더 살까요? HPSP 더 살까요? 카카오 더 살까요? 오늘 이제 매매세 나간 종목. 그 LG화학도 이제 나갔고.
근데 결론은 제 생각입니다. 지금 성향이 그러시다면은 메타방 오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메타방이 어떻게 돼 있어? 메타방이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1개월짜리는 없어. 왜냐면 뭐 계좌를 또 개설 아니야. 그렇게 못해요. 보여드린 1월 29일부터 진행한 모의 계좌 1억 원 계좌가 지금 25%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3월 말까지 운영 기간입니다. 2개월짜리는. 3월 말까지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나머지 25%더 수익이 나서 50%난 이걸 목적으로 갈 거야 라든, 혹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제 스타트 잡힌 거니까 시장 자체도 3개월의 기준에서 어떻게 해요? 4월 말까지 나 계좌 수익 그럼 더블 내고 싶어요. 근데 벌써 이미 25% 나와 있는 상태라 나 그럼 70% 정도 수익 내면은 와, 그 정도는 만족하겠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뭘 살까요가 아니라 문자 나가는데 이 종목을 많이 살까요? 저 종목을 많이 살까요? 비중을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잖아 사실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처하셔도 돼요. 이 포트폴리오대로 3월 포트도 해드릴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메타방처럼 자 매수 들어갑니다. 응? 자 개장 초에 어제 제가 전략 말씀드린 거 맞았죠? CPI에 대한 해석 맞았죠? 결론은 하이닉스의 매수 기준 잡습니다. 매수 50% 들어갑니다. 자 먼저 매수하시고 전 천천히 할게요. 그게 최고점의 매수가 돼버렸어요. 아쉽게도. 자 종목을 한 종목만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같은 종목분이면은 같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닉스하고 SP 같은 경우는. 근데 그조차도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야. 뭐 SFA 반도체 사고 HP 사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 혼란스러워서 매매가 안 돼요. 다만 극대형주의 주력의 기준은 현금성으로도 해석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많이 깨졌어 오늘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우리 들어간 단가보다 뭐 2% 수수료까지 2% 깨지고 나온 거니까. 예?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뭐 고수준에서 정리를 해서 그래도 HPSP로 잘 옮겨서 이제 수익 내고 정리를 하고 또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기준을 잡고 또 만약에라도 하루 종일 접속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메타방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또 접속을 계속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위주신데 중간에 우리 그 김동구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도 원체 바쁘셔서 접속을 거의 못해서요. 그러시면 어제 1시 반에 나 접속했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에 어제 기준에서도 HPSP 지금 현재 가격에 100% 들어갑니다. 그게 얼마였냐면 어제도 6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6만 2천 원 수준의 전략 매도 3%죠. 적진 않아요. 오늘도 저 지금 접속했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이닉스 절반, HPSP 절반.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 HPSP로 옮기고 그 HPSP의 평균 단가가 우리 김동구 선생님 같으신 경우가 6만 1,300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접속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 변동 수익이 좀 제한적이시긴 한데 그래도 어제 1% 하락장 오늘의 장을 감안한다면 제가 판단할 땐 결코 나쁘지 않다. 27%의 HPSP의 수익범위 다 잡아먹잖아요. 엔캠의 상한가 수익범위 잡아먹잖아.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 마미님의 경우가 제가 판단할 때 전체 자산 규모에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3일 전에 들어오셨으니까 결론은 한미반도체 상한가인 걸 확인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한미반도체 보합에서 상한가예요. HPSP 보합에서 상한가입니다. 근데 13일 날 딱 HPSP 막 매수세 나오는데 못 따라하셨겠지. 야 이걸 여기서 사도 돼. 27%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근데 윤정두의 말이 맞거든. 엔캠 윤정두의 말이 맞거든. 그러고 나서 어제도 봤더니 어제 시장 1% 빠졌는데 HPSP는 또 장중에 7%까지 올라가거든. 그것도 마이너스 5%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막 문자 오는 대로 다 사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 오늘 14만 8,500원 평균 단가에 7%, 그리고 LG화학 얼마? 47만 8,500원에 20%. 그래도 많이 쫓아오셨네요. HPSP는 2.7%.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야. 왜냐하면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이제 VIP 방에 계시니까 2.7%, 5% 비중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그 이후에 5% 추가했겠죠. 2% 추가했겠죠. 2.5%, 5% 찾았을 텐데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매매가 이렇게 이제 채팅방에서 계속 질문 주실 정도로 접속이 원활하시면
라이브 방송에서는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 월요일 같은 날, 또 지난 목요일 그런 날 한미반도체, HBSP 이런 데서 수익의 극대화가 이루어졌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다음에 카카오에 대해서 7.6%인데 카카오는 우리가 5% 비중 잡는 종목인데 조금 더 오버를 하셨고.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요 기준에 현금이 지금 얼마 있으신가요? 63% 있으세요. 63%. 그러니까 저라면은 이렇게 구성을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 백화점 될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백화점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은 판단하셔가지고 무조건 VVIP 방으로는 오셔야 되는 거고 VIP 방에서 2 플러스 3 다 필요 없어. 무슨 5달을 그렇게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무조건 VVIP에서 한 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아니야 나 매매 이렇게 방금 화면 보여준 것처럼 모의 계좌지만 매수 매도 똑같이 가니까 요거에서 자 매수합니다. 매수하셨죠? 다 되셨나요? 자 그럼 저도 매수할게요. 자 차익 실현합니다.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게 제가 판단할 때 올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과금을 보니까 이게 3개월 만에 1650만 원 이거 너무 야 이거 벅찬데?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VVIP가 월 550이었어요. 지금 440으로 낮춰드린 거고. 근데 요 상품은 메타반은 VVIP 회원님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란 말이에요. 왜? 10월달, 2월달, 10월달, 1월달 너무 시장이 붕괴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면 똑같이 따라하세요. 포트폴리오 비중은 따로 냅두시고 그 중에 딱 1억만 갖고 오세요. 더 많이 갖고 오는 것도 사람이 많으면 매수 매도가 원활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1억 계좌만 설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도 가상계좌 1억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를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으시도록 제가 방송을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고 방송 참여 못 하시는 경우는 접속하실 때 나 접속했어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문자 발송해 드릴 테니까 또 대처하시고 포트폴리오 뭐 다 오픈해서 교육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3개월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미 오픈이 됐으니까 2개월 기준이 3월 말까지고요. 한 달 보름 남았죠. 3개월 기준 2달 보름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짜리 종목 그리고 1조 미만짜리 종목 비중 그렇게 해서 청산을 하는데 만약에 매달 청산을 하는데 그 전에 목표 수익이 달성이 돼서 1개월 신청하신 분은 안 계세요. 2개월 하신 분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전부 이제 3개월이신데 1개월 하신 분의 경우는 만약에 계신다면 청산이 됐겠죠. 20% 넘었으니까. 윤정도 혼자 수익 나고 나머지는 수익 못 내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야. 이렇게 차분하게 해드렸는데. 그리고 실제 계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보내주신 분들 더 확대해서 이제 그 오픈해도 됩니다 하면은 이름 감추고 오픈을 해드릴 텐데 이게 실제 계좌예요. 어제까지의 실제 계좌에 제게 21.69% 수익이고 1억 계좌에서 이게 실제 계좌 보내주신 거에서 21.26%이시고 근데 아쉬운 거는 요 계좌를 보내주신 분도 저보다 한 5% 이상 10% 가까이 수익이 더 있으셨는데 어제 매매를 한 템포를 좀 엇박자가 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 안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제 계좌 25%인데 30% 넘으시는 분이 계시고 가장 낮으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20% 수준. 그리고 요번에 신규적으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어제부터 오신 분들은 지금 7에서 10% 정도. 그 정도고 낮으신 분이 매매가 원활치 못해서 좀 낮게 수익이 나신 분이 제가 계산해 보면 대략 한 3%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제 오신 분이 뭘로? HPSP로 하이닉스로 손절을 하고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목표 수익이 미달되면은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에 50%도 못 채우고 100%도 못 채웠다. 그럼 환불이에요. 그러면 VVIP 방의 기준을 계속 붙는 분들이 이득인 거는
그래도 25% 수익이나 있잖아 계좌에. 그 수익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걸 하는 이유가 그러면 25% 수익 나셨는데 VVIP 방으로 오셔서 다시 리딩 들으시지 안녕 빠이빠이 뭐 3년 5년 하셨던 분들이 안녕 빠이빠이 할까봐. 그래서 이건 거의 뭐 VVIP 회원님들을 위한 서비스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뭐 더블 계좌를 신용미수 안 쓰고 어떻게 더블 내나 솔직히 계좌 수익을. 근데 이장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더블을 목표로 잡고 그리고 더블 수익이 안 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30% 50% 3개월 동안에 30% 50% 수익만 나도 1억 계좌에서 3천만 원 5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매매 따라하기만의 결제 금액을 환불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은 VVIP 방으로 당연히 다시 연장하시겠죠. 이 길을 지금 운영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고 저는. 그리고 만에 하나 기간 내 20% 손실이 나오면 조기 청산하고 나서 환불해드리고 나서 청산도 하고 환불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설정을 잡아서 대처를 할 거예요. 이 길을 또 운영을 할지 아니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냥 VVIP 방만 운영하겠습니다 할지. 그리고 이제 HTS, MTS 전부 다 드리겠죠. 종목 검색기. 그리고 VOD. 그 다음에 VVIP 강연에 특별 강연에 별도로 있어요. 펜트하우스에서 하든 30분만 모시고 하든 만약에 콘네드에서 하면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돼. 콘네드에서 하면 50분 이상 모셔야 되거든. 그래서 VVIP 강연에는 10분에서 30분 정도만 할 거예요. 그때 강연에 참여 비용을 50% 할인해 드릴 겁니다. 기존에는 VVIP 회원님들 다 할인해 드렸는데 할인율을 조금 차등화 될 거예요. 메타방하고는.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VVIP 방에 1, 2년, 2, 3년, 3, 4년, 4, 5년 가장 오래되신 분 20년 이렇게 해서 신뢰도가 쌓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뭐 시장이 예상치보다 긍정적이지 못해서 일부라도 손실이 발생된다. 그러면 상품의 특성상 이제 환불해드리면 상관없는 건데 내 손실까지 모르네 뭐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어요. 이거 뭐 머리 아파. 그거 뭐 그렇게 해봐야 법적으로 아무 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그래서 서로가 신뢰하고 대처하실 수 있는 분들의 기준.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30% 수익 넘으시는 분 계좌도 오픈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내주셔가지고 그 계좌 몇 대 하시는 분들은 다 보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4시 4분이고요. HPSP가 시간의 잔량이 12,000주 매도 잔량이 있는데 오늘 500만 주 터지고 12,000주 매도 잔량이 있다. 그건 뭐 의미도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시간에 살짝 눌려 나갈 수도 있는데 눌렸다 다시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내일 기준에 수급 범위 해석 다 하고 대처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 좀 꼬여져 있어요. 근데 거래대금 1이라는 거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가 무슨 뭐 문제되는 주가입니까? 아니란 말이지.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수급도 나쁘진 않았는데 아쉽게 오늘 하여간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눌려가지고 안타깝지만 메타방에서 손질을 했어요. 손질을. 근데 나머지 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그러시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한미반도체 수급까지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LG전자는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포트에는 지금 현재는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좀 강하게 넣어놓은 10% 비중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2월 달에는 삼성전기도 비중을 더 줄일 수 있어요. 5% 혹은 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체 뭐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현대 기아차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신고가 랠리에 KB금융 이런 쪽도 거기에 LG화학까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 거래가 있는 쪽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도 좀 놓고 보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돼 있고 뭐 이틀 동안 80만 주 나갔다고 쳐도 10% 이상의 매집이 돼 있는 거거든요. 한미반도체가. 결코 나쁘지 않은 거지. 단기과열 지정 예고니까 우리는 한 10거래일 동안은 안 볼 거예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가격적으로는 24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고 최대 열어두는 게 23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주력 포트에서는 VVIP 방에서는 이대로 간단 말이에요. 비중 채우고. 메타방에서는 접근을 한다면 접근해서 차익 실현하고 일단 거래가 둔화돼 있을 때는 멈춰 있겠죠. 그러면서 항상 들여다보고 있겠죠. 왜? 수급이 장난이 아니니까. 물론 주식수가 2억 1,100만 주지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잖아요. 기아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기아는. 현대차도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21년도에 기아보다 위에 있었어요. 시가총액 10이었는데 지금 많이 미끄러져 있잖아요. 이쪽도 이제 완성차의 흐름이 현대차까지도 사상 최대치를 넘기기 시작할 때 탄력을 더 받겠죠. 그리고 LG화학은 뭐 얘기했잖아. 뭐 수주 뭐 25조 했잖아. 이거는 의미가 없어. 22년인가 23년 동안의 수주가 뭐 그러니까 1년에 2조짜리 수준가를 해온 거란 말이에요. 12년, 13년짜리? 그러니까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명분으로 제대로 돌릴 수 있다면 2차 전지하고는 완전히 차별화해서 보셔야 돼요. 어디 에코프로 BM하고 얘를 비교를 해요. 어디 포스코피처하고 우리나라 영업이익 5위입니다. 얘가. 우리나라 영업이익 5위라고 LG화학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하고는. 그래서 화학주로 보시고 그런 양극재에 대한 그 실적 부분까지 불거져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KB금융. 응? 이틀 연속 너무 많이 맞았어. 여기도 이제 뭐 수급 여부를 떠나서 고금리 속에서의 저 PBR주들에 대한 지주사에 대한 해석 부분이 긍정적이라면 저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죠. 오늘 그리고 윤정도 예상이 어제 오늘 완전히 깨진 부분이 있지만 전혀 또 그렇게까지 해석하실 필요 없는 게 HPSP가 기관 쪽에 수급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개인 선호 창고 매도도 많았고 근데 결국은 기관이 순매수 기준에 11,000주뿐이 안 샀단 말이야. 그럼 무슨 뭐 기관이 뭘 샀니?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손바뀜의 기준이 어제 기준에서는 뭐 소폭이지만 기타 법인은 의미 없어요. 걔네들은 뭐 의미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투신이 6,500주 순매수 기준이에요. 매수 매도를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이제 뭐 물량이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는 증권사예요. 금융투자는. 증권사기 때문에 ETF 상품이라는 상품 해지예요. 그러니까 그 뭐 이상 이하로 뭐 해석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상품 해지 또 ETF 상품의 차익 실현 그럼 다시 채우죠. 차익 실현인데 더 위로 사나요? 아니 더 위로도 사. 아니 주식 사라고 돈 줬는데 왜 안 사? 주식 사러 돈 줬는데 채워놨다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했다가 또 판매 안 나오면 또 샀다 그러는 거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렇게 해서 오늘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 100만 주의 매수 외국인들 기준에 100만 주의 매수 매도가 63만 주. 이거 프로그램 그대로 다. 그럼 내일도 프로그램 기준 잡아도 대처하면 참 편해지겠죠. 그다음에 오늘 기준에 기관들의 매수와 매도는 뭐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연기금의 순매도 기준이 뭐 17,000, 18,000주. 기타 법인은요. 저거는 아무 기관 투자자가 아니에요. 기타 외국인은 기타 법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끔 정신 나간 애들 한국경제TV 매출 1위라는 애가 그냥 아는 단어 다 갖다 쓰고 앉아 있어. 걔가 무슨 컨트롤 해요. 아우. 프로그램 매매는 기타 법인이 하는 거다. 기타 법인이 하는 프로그램 매매에 보험사가 있지 않느냐. 보험사는 기관 투자자라고 확 그냥 막 그냥. 그런 애가 한국경제TV에 와우내서 매출 1위라고 지금. 응? 근데 뭐 남의 회사 뭐 1위 하는 애 뭐라고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관계자 애들 국장이나 이런 애들 만나면은 애들이라면 안 되겠지만은 제 또래고 저보다 조금 밑에요 이제는. 그 얘기를 뭐 굳이 그 얘기를 왜 해. 근데 옆에 그 전문가 애들 또 얘기를 해요. 아 대표님 그저 걔가 뭐 좀 야 너 걔가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얘기하니? 모르면서 이제 매출 1등가 하니까 싫은 거야. 밀어주니까. 근데 결론은 대도 않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아예 우리하고 상관없고 우리의 기준은 그래서 HPSP가 오늘 시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요. 시간에서 2% 이상 밀리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
2% 정도까지는 늘려도 상관없어요. 1% 늘린다 아무 상관없어. 이왕이면 플러스 나와야지 당연히. 예? 제일 애매모호한 게 제가 메타방은 50% 현금화를 했는데 저만 현금화가 안 돼서 50%가 갭상승으로 나왔을 때 좀 갭상승 나온다고 보지. 1, 2%뭐 크게 나오진 않아요. 갭상승 나봐야 한 1%? 0.5, 1%? 그렇게 민감한 내용까지는 아닌데 하여간에 저도 50% 현금이 있는 걸로 가정을 해서 매매 사인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뭐 매매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시간에서도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카카오는 프로그램 매수 그대로의 기관들 매수까지 있는데 개인들이 240만 주 뺏겼지만 문제는 뭐예요? 4억 4,400만 주짜리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물량은 아니에요. 또 들어온 것만큼 주가는 들어올렸습니다. 대신에 장중에 올려드린 내용이 주봉 차트에서 너무너무 이쁜 모습이야. 기존에 매집이 돼 있던 모습이야. 그러니까 고점을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종목, 삼성물산, 또 LG생활 건강 다 떴지만 결국 카카오로 잡아들인 거야. 장학형의 수급의 실적에 대한 해석 긍정적이야. 뭐가 부정적이야? 강세 이후에 적절히 눌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강세를 띄고 있는데. 다만 우린 주력으로 설정하지는 않겠다. 시장이 윤정도는 무지하게 좋다라고 보니까 어지간한 종목은 조금만 옥석가리기 하면 다 잡아낼 수 있는데 이걸 주력까지로 해석하지는 않겠다. 메타방에서 들어가는 것도 만약에 들어갔다면 오늘 종가에 다 정리하고 나오는. 내일 또 보면 되니까. 변동이 나와요. 뭐 매매 따라기를 하든 말든 하지. 그 정도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대장이 가야 나머지가 가죠. 뭐 카카오뱅크나 페이는 이쪽 이슈가 아니니까 제한적으로 보고. 그 다음 범위는 뭐 나머지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의 수급 범위가 계속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확장될지 그 다음에 유동성 비율을 어느 정도 책정해주고 있는지 그런 거 보고 대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하나마이크론, 리노, 이수베타시스의 거래량 확인할 거고 그럼 됐죠. 그다음에 HLB가 지금 조금 어제 오늘 많이 미끄러진 상태인데 이쪽 기준도 전략을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최악의 경우는 뭐 순절 그리고 메타방에서는 다시금 들여다보고 뭐 수익을 또 낼 수 있을지 확인하는 걸로.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어제 질문 주셨단 말이에요. 편입해둘 수 있느냐.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시죠. 조금 더 후회 보시죠. 라고 했는데 일단 뭐 연기금도 다시 매수가 찔끔 살아났는데 거래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500만 주, 600만 주 터줘야 돼. 매일매일. 그게 아니면 간망.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포트에 대한 전략도 제한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일단 마미님 포트는 뭐 이대로 유지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대로 유지하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옮겨 오시라는 거예요. 옮겨 오셔서 수익을 목적으로 가세요. 수익을 목적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에 메타방 기준의 이 수익 범위 축하드리고 그렇게 해서 빠르면 이달 말에 50% 수익까지 채워야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2달 상품에 합류를 하시더라도 뭐 3월 말까지 운영 기간 2달이니까 그때까지 추가 20% 이상 25% 애매하잖아. 그럼 4월 말까지 3개월 기간짜리 VVIP 회원님들 위주에서만 합류를 하신다면은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대략 한 70% 수익이 나면 이제 100% 다 채워지겠죠. 얼마나 행복해. 최근에 며칠 그 VVIP 방에도 메타방 전략을 계속 오픈해드렸는데 이제는 초기에 오픈했을 때 닫아놓고 따로 진행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3월 말에서 4월 초에 VVIP 방 VVIP 회원분들 강연회가 있습니다. 30분 강연회로 할까 아니면 10분 강연회로 할까 아니면 뭐 VIP 방까지 해서 50분으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매일매일이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장의 지수는 눌려있더라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장 해석 잘해서 잘 대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